알마게스트의 22번째로 등장하는 별자리는 양자리입니다. 양자리는 하늘에서 그렇게 두드러진 별자리는 아닙니다. 그나마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양의 머리를 구성하고 있는 3개 별들로 만들어진 구분선입니다. 이 3개 별이 양자리, 알파별, 베타별, 감마별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양자리 알파별을 아모르포토이, 즉 양의 형상을 구성하지 않는 별로 보았습니다. 이는 히파르쿠스가 양자리 알파별을 양의 머리가 아닌 주둥이 앞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양자리에서 그나마 밝은 별인 알파별을 아모르포토이로 놓은 것으로 볼 때 프톨레마이오스가 얼마나 전통에 충실하여 별을 기록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 보데의 우라노메트리아를 비롯한 중세 이후의 별지도들은 양자리 알파별을 양의 머리를 구성하는 별로 그렸습니다. 양자리는 침침한 밝기에 비해 천문학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별자리입니다. 그리스 시대에 이 별자리는 춘분점이라는 기본 방위를 가진 별자리였습니다. 춘분점이란 태양이 천구의 적도를 남에서 북으로 가로질러 가는 지점입니다. 히파르쿠스가 이 지점을 춘분점으로 지정한 때는 기원전 130년 경이었고, 당시 춘분점은 양자리 감마별 머사르팀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차운동으로 인해 오늘날의 춘분점은 30도 간격을 벌린 물고기 자리로 이동하였습니다. 앞으로 2600년이 더 지나면 춘분점은 물병 자리로 이동할 것입니다. 양자리의 주인공이 지상에 출현한 것은 보이오티아의 아타마스 왕이 임박한 기근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 프릭소스를 제물로 바치려 할 때였습니다. 아타마스는 그의 아내이자 구름의 님페인 네펠레 사이에서 프릭소스와 헬레를 낳았습니다. 얼마 후 아타마스는 네펠레를 버리고 테베의 왕 카드모스의 딸인 이노와 결혼하였습니다. 이노는 네펠레의 자식들인 프릭소스와 헬레를 미워하였고 이들을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녀는 우선 미랄을 볶아 밭에 뿌리도록 했습니다. 볶은 미랄은 당연히 싹을 틔우지 못했죠. 곡식들이 나지 않자 아타마스는 델포이의 신탁을 구했고, 이노에게 매수된 전령은 프릭소스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거짓 신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타마스 왕은 마지못해 아들을 오르코메누스에 있는 자신의 궁전이 내려다 보이는 라피스티움산 정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타마스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 네펠레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황금털을 두르고 날개가 달린 양을 내려보냈습니다. 양 등에 올라탄 프릭소스는 누이 헬레까지 태우고 도망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오늘날 조지아가 자리잡고 있는 코카서스 산맥 아래 흑해 동쪽 연안의 콜키스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헬레는 유럽과 아시아를 가로지르는 다르다넬스 해협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죽은 헬레를 기려 이곳을 헬레스폰투스 해협이라고 부릅니다. 콜키스에 도착한 프릭소스는 자신이 타고 온 황금양을 죽여 제우스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양의 황금 가죽을 벗겨 콜키스의 왕 아이에테스에게 선물했습니다. 아이에테스는 그 보답으로 딸 칼키오페를 주어 프릭소스를 사위로 맞아들였습니다. 네펠레는 자신의 아이들을 구한 양의 모습을 하늘의 별들 사이에 새겨 넣었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이 양이 불사의 능력을 가진 양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양이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아닌 다른 결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의 이야기에서는 순양이 스스로 황금 양털을 벗어던지고 계약에 따라 하늘로 올라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하늘에 자리 잡은 양은 황금 양털이 없는 양이며, 따라서 전통적으로 양자리는 양털이 없는 양으로 그려집니다. 이는 이 별자리가 왜 상대적으로 희미한 별자리인지를 설명해주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이후 황금 양털은
그리스의 영웅 이아손이 모험을 떠나는 원인이 되면서 프톨레마이오스의 48개 별자리 중 가장 거대한 별자리인 아르고호자리 이야기를 만들게 됩니다. 양자리 알파별의 이름은 허멀입니다. 이 이름은 새끼양을 의미하는 아라비아어 허멀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양자리 베타별의 이름은 쉐러탄입니다. 이 이름은 양자리 베타별과 감마별을 달집으로 통칭했던 이름 쉐러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이름은 무언가 두 개를 의미합니다. 그 무언가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무언가가 상징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두 개의 상징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총 28개의 달집 중 처음 시작되는 지점의 표시자로서 양자리 베타별과 감마별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그 무언가를 뿔로 봅니다. 즉, 두 개의 뿔을 의미한다는 것인데, 이는 베타별이 알파별과 함께 양의 두 개 뿔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달집이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부터 유래한 개념으로서 달이 머무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개념으로 한다면 백도상에 늘어선 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달집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자리 감마별의 이름은 머사르팀입니다. 이 이름의 형성 과정을 보면 그 시작점은 앞서 언급했던 달집의 이름 쉐러탄입니다. 중세시대에 28개의 달집이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라틴어로 된 여러 이름들이 생겨났습니다. 요한 바이어는 그중 서르타이라는 명사가 양자리 알파별과 베타별, 감마별을 일컫는 이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서르타이가 히브리어인 하인을 의미하는 메샤레팀에서 유래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는 양자리 감마별의 이름을 머사르팀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 이름은 이후 양자리 감마별의 이름으로 굳어졌습니다. 양자리 델타별의 이름은 보테인입니다. 이 이름은 양자리 델타별과 엡실론별, 로별로 구성된 달집의 이름 부따인으로부터 유래하였습니다.